그래프 후딱 하고 끝내보죠. 네. 자, 자료 구조 중에 그래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프. 자, 얘는 어떻게 생긴 자료 구조냐? 노드를 연결해서 관계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는 노드를 한 줄씩만 연결을 했죠. 네. 얘는 좀 노드가 다양하게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보면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했었죠, 노드를. 그래서 뭐 얘가 헤드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근하면서 데이터들을 저장을 했죠. 그럼 그래프는 뭐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는.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얘는 또 이렇게 두 개랑 연결이 돼 있네. 그리고 얘는 요렇게 또 연결이 돼 있다든지. 그리고 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을 해서 관계를 표현하는 자료죠. 관계가 중점인 거예요. 관계. 얘는 사실 뭐예요? 데이터의 저장 자체가 중요 목적이죠. 삽입 자체가 자유롭게. 네. 그래프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표현해내기만 하면, 관계를 표현만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해도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는 게 배열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배열로도 그래프의 관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이대로 선 엮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예요? 이렇게가 하나의 리스트 아닌가요? 딱딱딱. 그쵸? 네. 리스트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만 놓고 보면 이제 크게 와닿진 않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배열. 순차적으로 노드를 관리하죠. 인덱스에 기반해서. 그래서 장점 무슨 장점 있어요? 인덱스만 알면 바로 1의 속도만큼으로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탐색 방법은 뭐 쓰면 돼요? 배열을 탐색할 때 폼은 while문, 반복문 이용해서 탐색 가능하죠. 네. 자, linked list. 노드끼리 포인터로 연결해서 표현했죠. 그래서 얘도 중간에 있는 노드를 읽으려면 폼은 돌려가면서 찾아야 했죠. 그래서 이 친구의 탐색 방법도 뭐예요, 결국은? 반복문이죠. 자, 그래프 나옵니다. 노드의 관계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죠. 일반적으로 탐색을 하기 위해선 반복문 같은 프로그래밍 문법이 아니라 DFS랑 BFS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는 이론 어느 정도 공부하고 가져다 쓰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 뭐예요? 폼은 while문. 밥 먹듯이 쓰죠. 네. 너무 편안하게. 그러니까 바로 얘를 데이터 순회하는 게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도 있고 이제 뒤에 트리라는 애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해는 됩니다. 이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아니니까. 근데 너가 프로그래밍 하려면 결국 이 친구들을 순회하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if 문고에서 찾아오고 또 뭐 바꿔주고 삭제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순회를 해야 되는데 순회하는 게 포문이나 와일문이 아니라 뭐예요? 이 DFS, BFS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자유자재롭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폼을 사용하듯이 자유롭게 쓸 때 있을 때까지 반복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여기서 수업을 들을 때 대학교에서 여기서 수업을 듣죠. 다 나가리 납니다. 자료 구조. 그래서 수업을 딱 들으면요. 봅시다. 자료 구조만 찾으면 될 건데. 자, 중간까지 아마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목차를 한번 보면. 그렇죠? 여기 쭉 나오다가 그쵸? 우리 스택 배웠죠? 스택 큐 리스트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학점이나 뭐 점수를 굉장히 잘 땁니다. 여기서 이제 망해요. 여기서 그래프 트리. 그쵸? 여기서 망하는데 이게 여기까지가 자료 구조인데 그래프 트리. 이게 한 절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랑 트리를 기본적으로 순회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뭐 크루스칼 알고리즘, 프레임 알고리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플로이드 알고리즘 들어보셨을까? 이름 한 번 정도? 네. 근데 이거 구현하려면 아무도 구현 못 하는 거야. 앞에 걸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진 트리도 여기 트리 순에 나오죠? 근데 사실상 제가 기준을 봤을 때 이 트리를 배울 때도 트리의 순회를 한 전체 내용의 80%가 순회로 들어가야 돼요. 트리를 자유롭게 구현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돼 있으니까 보통 신입들이 리스트, 뭐 배열, 스택 큐 정도는 자유롭게 구현하고 직접 씁니다. 근데 너 트리 만들어봐, 그래프 구현해봐 라는 숙제가 나오면은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없이는 못해. 보고는 할 수 있어요. 이론은 아니까. 이해되실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를 내가 직접 안 보고 짤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이 그래프랑 트리를 수업을 나갈 겁니다. 오령님 좀 이해되셨을까요? 네. 천천히 나갈 거예요. 급하지 않게. 그래서 그래프 트리도 굉장히 많은 단계로 쪼개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게 근데 이 DFS가 우리 재기 호출이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굉장히 똑같아요. 우리 이거 얼마나 공부했죠, 재기 호출? 2달은 아니 이제 3달은 하지 않았나요? 거의? 부터 했다고 했을 때? 꽤 많이 한 거. 2달에서 3달 정도 훈련하고 나니까 이거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앞쪽에 재기 호출을 엄청 중요하게 집어넣은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언제 쓸까? 자, 얘네들은 이제 언제 쓸지 대략 감이 오시죠? 자, 대표적인 게 게임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이 친구죠. 이 친구. 그냥 딱 봐도 뭐예요? 그래프죠. 이거 하나하나가 뭡니까? 역 하나하나가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음.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카카오 맵으로 좀 봐야 돼.
이게 격자 볼 수 있을까? 격자 못 보네. 이렇게 봅시다. 자, 이 네모 하나, 이 지금 문 9 있죠? 9 하나를 우리가 하나의 리스트라고 보면 마포구는 누구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노드가 연결돼 있는 느낌이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래프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스타크래프트 길찾기. 얘 길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돼 있어요? 얘랑 연결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래프가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다. 근데 여기가 막혀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눌렀다. 그럼 연결된 그래프가 없죠. 그럼 안 가는 거죠. 캐릭터가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캐릭터가 안 가고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멀리 움직일 때 이렇게 크게 해서 움직이다가 가까이 이제 캐릭터가 오면은 그때는 화면 안에서는 이렇게 더 작게 쪼개서 그래프처럼 연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래프 트리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임에서 길찾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 캐릭터가 16방향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길찾기에서 이게 서로 그래프가 연결된 게 16가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트리는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뭐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만 갈 수 있고 이건 그래프예요.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딱 하나 넣어버리면 이게 무한정 순회도 돼. 그쵸? 근데 트리는 단방향으로만 무조건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단방향으로 내려간 그래프를 트리로 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를 이동했어요. 다시 못 갑니다. 위로. 얘는 이제 트리. 나뭇잎 같이 이렇게 쭉쭉쭉 나무가 우리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그쵸? 그래서 트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옆쪽 뿌리 부분 있죠. 뿌리. 뿌리. 여기 이제 뿌리죠. 제일 밑에. 그럼 여기서 얘를 거꾸로 돌리면 이 친구가 지금 뿌리죠. 그래서 이 친구를 루트 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나뭇잎 아니에요? 맞아요. 얘는 이제 리프 노드 뭐 이런 얘기를 붙이기도 하고. 뭐 자주 쓰진 않는데 루트 노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제일 최상단에 있는 노드. 또는 뭐 부모 노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둘에서 파생되어 나왔던 근본이 누구예요? 얘죠? 그럼 이 친구는 부모 노드가 얘인 거죠. 이 친구는 또 부모 노드가 얘고.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나누긴 하는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용어는. 그래서 이제 트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뭐 저런 데도 많이 쓰고 그리고 아이템 게임 같은 데서 이제 또 쓰이는 게 아이템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템 뭐냐? 예를 들어서 무기가 있어요. 아이템을 저장할 때 하나하나씩 따로 저장하진 않아요. 왜? 빨리 찾아와야 되니까. 무기 쪽에서만 찾아올지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뭐 방어구. 그럼 무기는 나무 무기가 있고 쇠 무기가 있고 돌 무기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는 뭐 야구방망이 그리고 뭐 목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뭐 카타나 그렇죠? 단도 돌은 도끼 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틀이죠. 트리는 그래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입니다. 이런 것도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방어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막 여러 가지 뭐 쇠방어구, 나무방어구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데 많이 쓴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DB 자체가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트리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내부에 구현됐을 때.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배열은 어떻게 했죠? int arr에 10 하면 배열 10개 딱딱딱딱딱딱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는 우리가 노드라는 애를 만들어서 그렇죠? 여기에 포인터 변수 뭐 p next 넣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만들어서 서로 동작할 때 연결했죠. 그래프를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스트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뭐 하면 돼요? 아까 이거를 뭐 하면 됩니까? 하드코딩해서 다 연결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리스트 추가해서. 그렇죠? 노드에다가 노드 몇 개 만들어 놓고 8개 만들어 놓고 넥스트 노드를.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는 그림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리스트 금방 표현할 수 있겠죠? 노드 일자를 하나 만들어서 5랑 붙여놓고 2랑 붙여놓고. 그쵸? 근데 문제는 이거 인접행렬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인접행렬. 그래서 인접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표현 1. 인접행렬. 2차원 별입니다. 2차원. 그리고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건 이제 직관적이고 쉽다죠? 이렇게 표현하면. 자, 그래서 얘는 뭐 저희가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사 가면 이걸로 많이 쓸 수 있고요.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이 속도가 뭐 조금 느린 점, 얘보단.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뭐 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접행렬로 우리는 이거를 빠르게 그래프를 일단 습득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프를 갖다가 문제 풀어보고 알고리즘 만들어보고 인접행렬 써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에서 한 번씩 리스트 써서 푸는 것도 나올 거예요. 인접행렬에서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고 좀 볼게요. 자, 0 그쵸? 노드가 1 2 3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1에서는 0번을 갈 수 있고요. 0번은 3번, 그리고 0번 또 2번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은 양쪽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쪽은 3번. 그러면 지금 0, 1, 2, 3 총 몇 개의 노드가 존재하죠? 이게 4개죠. 그러면은 4개짜리 2차원 배열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4개짜리 근데 안 그려지네. 그림판 그려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자, 1번에서 0번에서 1번으로 갈 수 있는 노드가 어디죠? 2번, 2번이랑 3번. 그쵸. 그러면은 2하고 3에 1, 1 체크하는 겁니다. 쉽죠? 자, 1번 노드는 어디 갈 수 있어요? 0번, 3번. 0번, 3번하고 여기 이렇게 화살표 2번. 2개, 2번까지. 그러면 네. 0, 2, 3. 자, 2번은
어디만 갈 수 있죠? 1번. 이렇게. 아, 그렇죠? 얘는 양쪽 다 갈 수 있나 살펴. 자, 그러면 3번은 전 아무 데도 못 가네요. 못 가죠. 요거를 네. 이제 우리가 인접행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되게? 네.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근데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무슨 방식이 있냐? 이런 방식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뭐, 웬만하면 이제 노선만 펼치는데, 지하철을 탈 때도, 그 보면은, 어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사당역이에요. 그쵸? 신도림역이 있고, 뭐, 강남역이 있어요. 두 개 다 갈 수가 있어. 근데 이쪽으로 가는데 몇 분 걸려요? 3분. 여기는 뭐 10분 걸려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뭐 한 칸씩 움직이는데 이 지나가는 비용이 다르죠. 시간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치면. 네. 그렇죠. 그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1 대신 뭘 넣으면 돼요? 비용을. 비용을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음. 1번에서 0번 갈 수 있는데 원래는 1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얼마짜리야? 10짜리. 10짜리. 그리고 0에서 2번 갈 때 뭐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다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는 다 이제 뭐 들어있어요? 0000 넣어놓겠죠.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고. 그죠? 얘는 가중치가 있는 뭐다? 인접행렬이다. 가중치가 있는 인접행렬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접행렬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끝이 났고, 그러면은 뭘 해봐야 되냐? 요거를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프를 좀 하나 그리고, 인접행렬을. 자, 0, 1, 2, 3. 그쵸? 화살표 색깔 다른 색깔로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0번은 3번 갈 수 있고. 여기는 양쪽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러면 이 친구를 인접행렬로 표현을 하면 자, 0번에서 갈 수 있는 게 2번, 3번이죠? 0, 0, 1, 1. 자, 1번은요? 0, 2, 3이죠? 1, 네. 그러니까 0, 자기 자신을 못 가고, 그쵸? 음. 0, 1, 1. 그리고 0, 1, 0, 0. 0, 0, 0, 0. 자, 이렇게 인접행렬이 표현이 됐죠? 네. 그러면 뭘 해보면 되냐? 1번 노드와, 자, 1번 노드와, 1번 노드와 연결된 노드를 모두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봤을 때 0, 1이죠? 1번이 갈 수 있는 거. 이쪽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쪽 줄. 맞죠? 네. 어떻게 출력할까요? 질문이 1번 1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네. 노드를 모두 출력. 1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 폼은 돌면서, 그쵸? 네. 자, 4번만 돌면 되죠? 네. if, 인접행렬의 1번 노드. 자, 우리 타겟이 1번 노드입니다. 타겟의 i번째가 0이 아니면 뭐예요? 연결된 노드죠? 네. std cout
x, y, 번. 요렇게 출력되겠죠. 그래서 F4 돌리면 몇 번, 몇 번, 몇 번이에요? 0번, 2번, 3번 나오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그래프가 기본적인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래프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래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봐야겠죠, 문제. 그래서 뭐 이거 갖고 이제 뭐 노드 순회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 익숙해지게끔. 그리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순회 해봐야 되죠. 순회는 우리가 DFS랑 BFS 알고리즘을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 우리 그걸 안 배웠어요. DFS랑 BFS를. 네. 재기함수만 배웠죠. 네. 재기함수를 가지고 DFS 하는 것도 다음에 이제 같이 할 건데. 그래서 문제 한번 또 같이 풀어봅시다.